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전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면을 위해서 뭐 귀찮아서 꺼놨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안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상한 게 그거죠. 아니 이렇게 안 쓸 거면 그러면 번호를 죽여야지 왜 이걸 살려놓지? 이 의문까지 든 건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 뭐 이게 아니에요. 예. 그냥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묘하게 이날 이게 수신이 된 거예요. 참 이거 여담인데 이것도 정말 이 소송인단 와 지난 일요일 날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뭐 어떤 정리해줄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난 제보가 들어오는데 예. 저도 사실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건도 해야 되고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다 봐요. 못 보거든요. 내가 그러다가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보다가 야 이건 뭐지? 그 봤는데 이게 이 제보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해경궁 사건도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야 이거 재밌다 이러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쓴 트윗 내용에는 붕괴를 하지만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트윗을 봐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되거든요. 네네. 그 전화 관련해서 이 제보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 해경궁 정말 운이 없구나. 이거 내가 안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 8초 동안 아이폰이 켜졌다는 게 핸드폰이 켜졌다는 게 이 제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글쎄 뭐 같은 건지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폰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렇죠. 뭐 전화번호 뭐 무슨 폰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찰이 왜 갑자기 예전에는 압수수색 안 들이 지금 와서 뒤늦게 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는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뭐 검찰과 법원 등등 기각이 됐었다는 거고 어쨌든 이번에 영장이 새로 다시 청구하고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쓰다 버렸던 안드로이드 폰 그게 어디선가 지금 작동됐던 흔적을 찾았다.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해 본 거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이게 8초간 켜졌다는 폰과 같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발음. 폰. 전화기. 폰. PHONE, 폰. 예. 어쨌든 그 폰과 저 폰이 같은 폰인지 다른 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 거죠. 뭔가 예전에 없어졌다고 하는 핸드폰이 조금 작동이 됐을 가능성. 아직까지 가능성이죠. 핸드폰은 좀. 아니 저는 그런데 제가 무슨 반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증 차원에서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측이 뭐 김혜경 씨든 누구든 그 핸드폰을 일단 안 쓰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이상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면은 안 쓰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깨서 버렸다거나 한강에 던졌다거나 뭐 이런 상태라면은 더 이상 폰이 켜질 리가 없는 거고. 그렇죠. 아예 계정을 핸드폰 계정을 탈퇴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연히 그 번호를 받았으면 처음에 쓰려고 했다가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전화가 막 쏟아져 오니까 통신사에 가가지고 나 이 번호 못 쓰겠다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짜증나가지고 핸드폰을 안 쓰고 꺼놨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능성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이게 8초간 켜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다는 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좀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앵커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분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이 전화번호에 살아 있다는 걸 안다. 살아 있다는 걸 또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저 전화번호에 명의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누군지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 그거죠. 요금 누가 내고 있나, 뭐 신용카드로 내고 있나, 뭐 무슨 뭐 계좌이체로 내고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알고 있고. 그건 뭐 당연히 그건 영장 없어도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를 했겠죠. 해서 그 영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8초간 켜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만 그건 저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보도에 의하면 이 지금 켜졌던 이 전화기가 켜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때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전이거든요. 네. 지난 일요일 25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건지 이후에 청구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도가 엇갈려요. 근데 뒤에 거가 이 전화기가 켜진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라면은 그게 설명은 돼요. 그러니까 켜진 걸 확인하고 아 이거 쓰고 있구나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그 앞에 거라면 그럼 이제 어느 그 부분은 물 흐르듯이 설명이 안 되는데 뭐 22일 날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도가. 네. 근데 그게 맞다면 그러면은 25일은 제가 보기에 이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일 날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거예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검찰을 불신해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이거를 지금 이 전화기의 소유자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화기를 켜서 최소한 비밀번호는 바꿔야 된다. 아,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꺼놓고만 그렇죠. 있었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압수가 되는 순간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큰일 난다. 예, 예. 예, 버릴 수는 없고 뭔가 네. 다른 용도가 있거나 그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공개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최소한 비밀번호는 바꿔야 된다.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만약에 김태현 변호사가 그 이재명 지사 측이라면은 네. 그 해경군 김씨가 그럴지도 진짜 몰라요. 하하하하. 진짜 아무 적폐와 이재명 지사 측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정치계의 크로스오버. 네. 이 코너는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탕평 정책. 그 해경군 김씨 계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네. 애초부터 이 폰을 뭐 폐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갖고만 있고 네. 갖고 있으면서 그것과 무관한 다른 뭐 그 정보가 있어서 그 지웠으면 좋겠는 것들만 네.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은 이거를 휴대폰을 끄고 네. 어디 장롱 속에 숨겨놓거나 숨겨놓은 채로 그냥 지금까지 놔뒀을까요? 묻어버려서 땅에다가. 그렇죠. 진짜 숨길 거라. 예. 아니면 강에 강에 집어던지든지. 강에 집어던지는지. 되게 험하다. 아, 진짜 그래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사건 터지고 나서도 저는 그 아이폰에 주목했거든요. 2016년 7월에 바꿨다는 그 그리고 나- 아니, 진짜 그리고 날카로우세요. 덧붙이자면 그리고 나서 검찰 가야 되는데 제가. 예. 그리고 나서 분실했거나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네. 그 전화번호를 계정을 이제 버려야죠. 그럼요. 버리고 그 전화는 진짜 땅에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하다못해 이재명 지사는 실제로 본인 예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닐까요? 예? 폐기물관리법. 벌금 내야죠 뭐. 예전에 본인도 어디 강연에서 이 핸드폰 잡히면 지워야 됩니다. 모든 게 들어서 이렇게 얘기도 했고 실제로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예. 네. 왜냐면 아이폰은 아마 비밀번호 10번 이상 되면 초기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아이폰 안 써서 모르겠는데. 저도. 예, 그렇대요. 예. 그런데 그리고 예전에 누구야? 저 국정농단 그거는 다 사건. 해결되는구나 진짜. 예. 국정농단 사건 때 정호성 전 농단. 농단 사건 때 정호성 전 오늘은 발음이 좋아. 국정농단 정호성 비서관이 본인의 옛번에 쓰던 폰을 집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거기서 녹음 파일 엄청 호성아 야 너 뭐 이거 나온 최순실 씨 녹음 이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던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폰이. 그렇기 때문에 멋있다. 만약에 거기에 엄청난 게 담겨 있었으면 저 같으면 묻었어요 땅에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예.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이거 한 100번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신주단식 모시고 금고에다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예. 언제든지 가져가서 언제든지 보라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예. 마지막 순간에 짜잔 이것만 복원하면 모든 게 다 나와. 봐 여기 그 트위터 계정 KHK631000 한 거 있어 없어? 없으면 본인이 클리어해주고 이정열 변호사님은 영원히 방송 퇴출. 아 진짜 만약에. 근데 아니, 뭐 그건 상관없는데 네. 저기 보이는 라디오인데 그게 PPL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 PPL이 PPL. 안드로이드 폰. 저는 아이폰은 안 써요. 예. 어쨌든 예.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게 지금 저는 이 폰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가장 저는 뼈아픈 부분이라고 보는데 단 한 가지 폰이 나와서 거기 깨끗한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경우만 이재명 지사가 사는 거고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서 폰이 발견됐는데 복원해 봤더니 거기 어마무시한 거 있다. 네. 그거 완전 사형입니다. 네. 죽는 거예요. 폰이 발견이 안 되고 끝까지 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법원 가서도 굉장히 정황적으로 안 좋은 인상을 주죠. 법원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본인이 쓰던 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진 않아요. 좀 뭐랄까 와닿진 않아요. 저 김성준 앵커 지난번에 쓰던 폰 어디다 있었어요? 어디다 두고 있어야 말씀드릴 그렇죠. 수는 없지만. 어디다 두고는지 예, 알죠 예, 본인도. 예. 저도